이 영어 공부를 하려는 목적이 두 번째 예시는 해외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장엄 없이 미드를 보고 싶어서, 세 번째로는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 네 번째로는 아이와 영어로 대화하고 싶어서, 다섯 번째는 자기 개발을 목적으로, 마지막으로는 이직 또는 승진하기 위해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또 계속해서 학습 성향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저는 무슨 스타일로 공부하는 편이며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문이었습니다. 첫 번째 예시로 필요할 때마다 짧게, 두 번째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세 번째로 꾸준히 오랫동안, 네 번째로는 단기간에 몰아서, 다섯 번째로 생각하면 가끔씩 순이었습니다. 또 두 번째 예시로는 부족한 시간, 낮은 집중력, 두 번째로는 작심삼일 및 포기, 학습의 지루함, 세 번째로는 수준 높은 강의, 금전적인 문제, 네 번째로는 주변의 유혹과 귀차니즘이 뒤따랐습니다. 성장은 끝없는 숙제입니다. 누구나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성취하고 싶다면 가장 먼저 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막연히 이루어지고 싶다가 아니라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이루고 싶은지, 목표 달성을 가로막는 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증가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자문자답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자기 성찰의 중에서는 동서양의 위인들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동양에서 공자는 그의 제자인 자로에게 지지위지지 부지시지하라고 했습니다. 그 뜻은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 곧 알미라는 말입니다. 이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그것이 씨앗돈이라고 했는데, 그 뜻은 너 자신을 알라는 말입니다. 상위 0.1%의 역량을 갖고 싶다면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인지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어서 나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나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약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메타 인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목표 무엇인지를 스스로 정해야지 못합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떻게 가겠다는 방향이 잡혀 있지 않으니 그 어떤 성취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나를 안다는 것은 나의 육체와 감정, 이성, 지성 등에 대해 다각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측정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에 대해 정확하게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타인이 나를 보는 시선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 타인이 정해한 나의 모습으로 살면 남의 인생을 사는 것이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이 정의를 낼 수 있을 만큼 반복하여 메타인지를
해나가야 내 인생을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공 철학의 대가인 나폴레옹 힐은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면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자기를 분석함으로써 알고 싶지 않은 자기의 약성까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비춰먹고 가난한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용기를 갖고 자기의 진정한 모습과 맞서야 합니다. 자신에 대해 한 항목씩 체크해 갈 때 스스로 재판관인 동시에 판사이고 검사여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이기도 하고 원고이자 피고이기도 하며 방청객이기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결코 자신을 속이지 않고 진실한 자기를 만나서 스스로 질문에 명확히 답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 분석을 함으로써 비로소 진정한 자기 모습이 밝혀질 것입니다. 이 테스트가 괴로울지 모르지만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해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나에 대해 질문하고 한번 특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메타인지의 최대의 장점은 나를 최대치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 재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 요리를 더 잘할 수 있고, 헬스장 운동기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고, 예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관계 맺음을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나를 더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술은 절대 3잔 이상 먹이면 안 되고요. 아무나 패거든요. 그리고 카페에 가면 콜라나 주스 마시지 말고 커피를 드세요. 가끔 때리면 안 아파도 아픈 척하거나 아파도 안 아픈 척하는 거 좋아해요. 만난 지 100일이 되면 강의실 찾아가서 장미꽃 한 송이를 내밀어 보세요. 되게 좋아할 거예요. 검도하고 스쿼시는 꼭 배우세요. 가끔 유치장을 가는 것도 감수할 수 있어야 하고요. 가끔 죽인다고 협박을 하면 진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야 편해요. 그리고 가끔 다리가 아프다고 하면 신발도 바꿔 신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글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칭찬 많이 해주세요. 이 말은 엽기적인 그녀라는 영화에 나오는 대사 중의 일부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명장면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신의 전 여자친구를 사연으로 남들에게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이 걸프렌드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어떤 행동을 보일 땐 어떤 감정인지, 이런 걸 했을 때 기뻐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모습입니다. 그 걸프렌드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여자친구 사용 설명서인 셈입니다. 최고 버전의 나로 살고 싶다면 나를 100% 활용할 수가 있는 나 사용 설명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서 잠자려고 폭박시키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나의 성공을 발행하는 습관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제거해야 합니다. 이 식물들은 서로 생육 환경이 다릅니다. 물을 주는 주기라든가 필요한 물과 햇빛의 양이 다릅니다. 그렇다고 매일 물 주면 잘 자라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시들거나 죽는 식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조량이 부족하면 그렇게 완전히 시들어 버리다가 죽는 식물이 있는가 하면 햇빛이 부족해서 잘 자라는 식물들도 있습니다. 같은 식물이라도 자신에게 잘 맞는 생육 환경을 만나면 더 많은 꽃을 피우고 더 잘 자랍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팀플레이어가 있는가 하면 혼자 더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에서는 집중이 잘 안 되지만 카페에만 가면 집중이 폭발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카페에서만 가면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릴 때 더 잘하는지 어떨 때 더 잘하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 세운 계획은 제대로 완수하지 못하는 반면에 남들에게 목표를 공언하고 나면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입니다. 이 남들 모르게 이루고는 짠 하고 보여주는 방식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성향인 것입니다. 말을 먼저 해놓고 내가 한 말을 지키고자 아등바등 했기 때문에 성공에 다가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나는 시기와 질투가 많기 때문에 경쟁심이 생겨 전투력이 폭발합니다. 몇 년 전에 크게 성공한 대학교 동아리 선배를 미국에서 만났습니다. 이 선배는 캘리포니아에서 석양을 바라보는 이런 날이 오리라 꿈도 꾸지 못했다며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크게 성공한 선배를 보니까 질투가 났습니다. 나는 이 질투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잘 되는 선배를 바라보며 부러움에 배 아파하거나 시기심에 은근히 선배의 실패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나도 선배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선배처럼 성공하겠다는 좋은 경쟁심으로 감정을 전환시켰습니다. 남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방법을 선택하고 경쟁심으로 열정을 키워나갔던 것입니다. 때문에 질투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이 질투심이 많은 성격이라는 것을 인지하면 나는 이를 나의 성장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체인지시키는 3가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를 본능이나 감정, 이성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나에 대한 이해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야나두가 사업 초기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 나는 그 상황을 본능과 감정, 이성의 측면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본능은 생존 위기에 처했을 때 나타나는 대응력입니다. 이 야나두가 많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최악의 경우 감옥에 가게 될 텐데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사업이 크게 망하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최악은 감옥이라고 배수의 진을 치고 나자 오히려 조금은 여유로운 마음으로 당장의 사업상 문제에 집중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정고덕을 나는 동료를 신경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지다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를 믿고 끝까지 남아선 사람들, 처음부터 나와 시작을 함께한 창업 공주님들을 실현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한 버틴 힘이 생겼습니다. 이성적으로 나는 야나두가 존재해야 하는 사회적 이유를 생각했습니다. 야나두는 누구나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회사이고 그 비전을 달성하고 싶은 열망이 끝까지 버티는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 나에 대한 이해를 잘 하면 어떤 상황에서 투표를 찾을 수 있지만 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실패를 반복하게 됩니다.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실패의 원인을 내가 아닌 남에게서 찾는 것입니다.